자, 일단 이렇게 인터뷰를 또 해준다고 해서 정말로 고맙고, 일단 영주권 받으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 이제 시골에서 떠나시니까 앞으로 뭐 살면서 정말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저는 사스카추완에서 SIMP를 통해서 영주권을 이번에 취득하게 된 24살 김모 씨입니다. 네, 김모 씨. 제가 그냥 김 씨라고 할게요. 네. 네, 김씨 같은 경우에는 에드먼튼에서 살다가 이제 영주권이 필요해서 사스케추안으로 왔는데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저희 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저는 이제 혼자 성인이 돼서 같이 신청을 못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 그 아래 동반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저 혼자 취득해야 할 경우가 돼서 한인 카페를 통해서 찾던 중에 딱 처음에 들어온 게 이제 여기 일이었어요. 그러면은 네. 2년 정도 일을 하신 다음에 지금 영주권까지 취득을 하셨는데 네. 처음에 그러면 에드먼튼에 있을 때 네. 어떤 비자로 있었어요? 그 비자는 저도 정확히 모르고 부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비자였어요. 그랬다가 이제 영주권이 필요해서 네. 사스케추안에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럼 2년 동안 살면서 혹시 뭐 힘들었었던 거라던가 어떤 애로점이 있었나요? 힘들었던 거는 뭐 직원이나 사장이랑 관계에서는 트러블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일하는 도중에 손님 응대할 때 이제 좀 꼰대 손님이 오는 경우 짜증이 났었고, 그리고 또 시골이다 보니까 또 제 나이가 어린 만큼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든 점이 그런 것밖에는 없었던. 이제 영주권을 취득을 하셨으니까 혹시 전체적인 프로세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LMI를 받고 2017년 11월에 네.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고 6개월 뒤에 노미네이트 승인이 나고, 그리고 나서 연방 서류를 다 준비한 다음에 제가 2018년 6월 달에 제가 연방 접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랜딩까지 모든 걸 다 해서 2019년 9월 초중반에 끝이 났어요. 17년 11월에 시작을 해서 2019년 9월 달에 끝났으니까 한 네. 1년 7개월 정도? 네. 1년 7개월을 일을 해서 영주권을 받았으면 사실 빨리 받은 건가요? 빨리 받았다고 할 것도 아니지만 솔직히 몇 년 있어도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게 되는 게 영주권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트러블이 중간에 없었으니까 운이 좋았던 케이스라고 봐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영주권을 총 진행하시는데 비용적인 부분은 얼마 정도 들었어요? LMI 신청 비용이 대략 1000불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영주권 신청하면서 랜딩 피를 한 번에 페이했을 때 1050불 정도 페이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메디컬 리퀘스트가 나와서 그 신체 검사 비용으로, 원래 신체 검사 비용이 350불이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몸에 타투가 있어서 그 타투로 인해서 비형 간염 검사를 또 하게 되면서 250불 정도였나 더 페이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헬스 카드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제가 직접 본인 부담으로 페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헬스카드가 있으면 그러면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그 간염 그 테스트는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신체 검사는 헬스 카드가 있든 없든 350불 정도 본인 부담으로 하죠. 그러면은 타투가 있어서 검사를 추가적으로 했었어야 됐고 네. 근데 헬스카드가 없어서 이제 그 비용을 또 추가로 지불을 했었던 거고. 네. 그럼 전체적인 토탈 비용은 한 2,500불에서 한 3,000불 사이로 영주권을 취득을 하신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이주공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스스로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김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했고요. 솔직히 혼자 신청하는 이다 보니까 서류가 가족이랑 같이 하는 것만큼 그렇게 준비할 게 많지도 않았고, 또 생각외로 복잡하지가 않더라고요,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전에 일하던 형 도움 조금 받아서 저 혼자 했습니다. 혼자 준비하면서 생겼던 문제점 같은 건 없으신가요? 준비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신체 검사 할 때 이게 원래 메디컬 리퀘스트가 나오고 나서 신체 검사를 만든 게 이제 기본적인 건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일하던 형이 업프론트 메디컬로 신체 검사를 했는데 저도 이제 그걸 따라했죠.
근데 제가 업프론트를 하고 한 달치 안 돼서 메디컬 리퀘스트가 나와서 이게 중간에 좀 꼬여버리는 바람에 좀 프로세싱이 좀 더 늦어진 감도 없지 않아 있고 그거 말고는 다른 트러블이 없어요. 그러면은 스스로 준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네. 이제 한국에서 공증을 받아서 서류를 내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냥 문제 없이 다 한국에서 네, 한국에 계신 아버지 통해서 다 진행했었어요. 생활 같은 거는 괜찮으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혼자 살다 보니까 식비가 그렇게 많이 빠지는 사람은 아니었고 그리고 가족 자체가 캐나다에 있다 보니까 서포트를 받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식비 쪽으로는 제가 무리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동안 일을 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이제 네. 돌아가시는 거고. 그러면 어쨌든 이제 영주권을 받으셨으니까 지금 영주권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제가 악덕업주를 만나보진 못해서 모르겠는데요. 진짜 심하지 않은 이상 그냥 참고 버티시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혼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자주자주 연락드리면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건강하시고 네. 정말 화이팅 하시면, 물론 화이팅은 제가 더 해야겠지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